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국민의당 김윤 씨한테 김어준 공장장이 숙제를 내줬었죠. 김윤 씨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유동규 씨가 짰다,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글쎄요,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낙제점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김윤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사실은 우리 공장에 내주셨는데 숙제 겸해서 할게요. 민간의 수익 배분에 일정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동규가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제한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가 핵심 실체일 거다 이런 부분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은 했는데 제가 좀 불완전했어요. 실제 한 몸통인 어떤 주범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대장동 설계 제가 한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니 그렇게 연결하지 바로 말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국회에서 직접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셨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근거는 지금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장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라고 내놓은 것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내가 설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름 전에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또 혹시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성남시에 과도한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익 환수 약정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제 제소 전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것은 이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그 안에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를 설계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전체적인 틀,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거죠. 공공과 민간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50% 플러스 한 주를 추가로 참여를 한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권 문제도 있을 테고 토지 수용권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성남시는 5,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이것을 사전에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출발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이 나든 또는 손해가 나든 그거는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고 어찌됐든 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 사업자들이 다 대고 성남시에는 나중에 이 사업에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5,500억 원 그대로 환수를 해주고 그리고 리스크가 생기면 민간 사업자들이 다 떠안고 심지어 성남시가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나중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우려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법적 장치까지 만들어놨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설계입니다. 민간 사업자들끼리의 수익 배분 구조는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김윤 씨뿐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이 설계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언론이 이것을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자, 뉴스공장에서 김윤 씨가 근거로 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발언은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김윤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유동규 씨도 본인이 내가 설계한 거다. 수익 배분 구조에도 이걸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이건 내가 직접 설계하다. 그래서 자, 두 분 다 지금 김윤 의원님 설계자를 했기 한마디만 때문에 할게요. 두 분이 빨리 국민 앞에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요걸 얘기하셔야 김윤 된다. 의원님, 이 얘기를 지금 그만 많은 좀 국민들은 하시죠, 듣고 이제. 싶어요. 유동규 씨가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뭘 근거로 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KBS 뉴스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KBS가 어제 이 유동규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들으신 것처럼 유동규 씨의 발언도 성남시가 이미 5천억 원을 확보를 했다. 그게 최선의 설계였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유동규 씨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죠.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한다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하고 그런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 보면 될 것이다. 수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보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서도 성남시는 민간 사업자들끼리의 수익 배분 구조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이 김윤 씨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설계라는 표현, 유동규 씨의 설계라는 표현을 따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는 그들이 자본을 모두 부담한다. 비용을 다 부담한다. 모든 사업을 책임진다. 손해를 났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이제 본인이 가지는 일반적 의무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그 투자자들한테 물으세요. 자, 어찌됐든 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에 던져진 거죠. 자,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전현직 법조인들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직 언론인, 전직도 아니에요. 현직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죠. 언론인 튀어나오고 있지. 그리고 과거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발 사주건은 여전히 살아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입니다. 폭발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발 사주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하고.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 이 관계나 구조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따질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이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유동규 씨가 본인이 뒷구멍으로 지분 참여를 했든 아니면 뒷돈을 받아먹었든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동규 씨가 받아먹은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지사한테 들어갔다면 이재명 지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꼭 유동규 씨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얻은 개인적 이익이 있다면 책임져야죠. 그건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황조차도 지금 발견되는 게 없어요. 자, 반면에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씨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이 고발사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최종 이익이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윤석열과 그 가족, 장모예요. 그러면 손준성 씨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썼든 부하 직원을 시켰든 이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 관계자한테 전달해서 니들이 고발장 접수해 대검으로 넣어. 그럼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할게. 그럼 우리 총장 괴롭힌 놈이야. 이렇게 해서 손준성 씨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는가. 이 일이 현실화되면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윤석열과 그 장모예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또는 물증으로 윤석열이 지시했다, 윤석열이 보고받았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는 따지고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해둡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고발 사주 누가 시킨 겁니까?